자,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제가 외부에 강의를 하러 가면은 특히 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지도청이나 저 탤런트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미리 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으면은 아, 교수님 우리가 NPL 강의 들으려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 은행에서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채권을 NPL을 매각하죠. 이게 조금만 강의를 들으면 스스로 다 통달이 돼요. 아까 경매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직원들한테 새벽에도 전화를 하고 밤에도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한 2, 3주만 기다리면은 내가 다 터득이 돼요. 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돼요.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쭉 어느 정도 한 중간 과정 넘으면은 거의 웬만큼 저절로 잠재적으로 익혀지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혼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런 부분도 있죠. 무조건 다 쉽다 이건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어디서 제가 뭐 따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했는데 자, 지금 은행도 주식회사 다 무슨 은행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원금 및 이자가 안 들어와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한 10억 되는데 어디에 물려가지고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겠어요? 자산 건전성이 아주 나쁜 거죠. 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이 10억을 할인해서 그냥 한 8억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는 10억인데 안 돌아가니까. 현금이 8억이 들어오면 일단 건전성이 자본금이 10억인데도 우선 8억은 돌아가니까 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은행에서는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별도의 계정으로 적립을 해야 돼요. 아까 주의, 요주의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나쁜 채권, 회수가 거의 불확실한 채권은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계정으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은행에서 수표를 5억짜리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은행은 뭐 수표를 5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막 수표 종이에다 도장만 막 찍어내면은 막 한없이 재산이 늘어나네. 그건 아니고 이 5억짜리가 제3자한테 넘어갔다가 바로 황금이 들어오면은 아침에 끊었는데 오후 뭐 3시 반에 황금이 들어오면은 바로 현금으로 5억을 내줘야 돼요. 5억짜리 수표를 끊으면은 반드시 은행 금고에 5억을 비치해 놓습니다. 자, 수표를 안 끊으면 비치를 안 해놔도 되고 그래서 부실 채권을 할인해서 매각해버리면 별도의 계정으로 현금을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서는 엄청난 거죠. 원금도 안 들어오고 이자도 안 들어오는데 그 돈이 풀리면 얼마나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가겠습니까? 자, 관리 비용은 지금 이제 점심 먹고 한창 졸릴 시간이고 이렇게 머리가 약간 어질어질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중요한 시간을 내서 할 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남들은 놀고 고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라도 더 배워서 미래에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거 조금만 정신 차려서 지금 이렇게 눈이 끔뻑끔뻑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강의를 하는 저보다도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도 어디 가서 강의 들어보면 하루에 6시간, 8시간 들으려면 진짜 지긋지긋해요. 대북 운영에 8시간 들어보고 시험 봐야 나오니까. 한번 해보면 참 끔찍한데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시련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매 신청을 우리 학원만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지금도 경매 신청 뭐 인천에 아까 설명드렸죠. 지금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다시 경매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건이 있는데 자, 이게 경매 신청만 하면 법원에서 그냥 돈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보증도 해야 되고 나중에 채권 계산서도 내야 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은행으로 봐서는 부실 채권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직원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냥 미리 딱 팔아버리면 부실 채권 여신관리부에서 부실 채권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BIS 비율, 이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 결제은행인데 뱅크폴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에서 이걸 약자로 앞잡았다는데 이걸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 국제 결제은행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 결제은행에서 은행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8%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8%. 자, 만약에 1조 같으면은 최소한 800억은 내 돈이라 해야 되는데 자, 만약 1조 중에 5천억이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자기 자본도 50%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할인해서라도 올려놓으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자, 이자가 미납되는 채권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은행에서 추심을 하지 말고 유동화 회사로 넘겨라 하는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부실 채권이 꼭 이미지가 부실 거리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다 부실 채권입니까? 양질의 채권. 자, 대출을 해줄 당시에 담보 가치보다도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월등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다만 채무자가 당장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이자를 못 낼 뿐이지 담보 가치는 충분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뭐 채권 최고 금액 이상 낙찰이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채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요 흐름도를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자, 바로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못 내요. 그러면은 규정에 의해서 자, 이 은행은 자, 이렇게 점선을 딱 따라서 가면은 자, 저당권 실현을 한다는 거죠. 법원 경매계에 내가 갖고 있는 담보물에 대한 임의 경매 신청을 해서 자, 경매는 뭐 10%까지 떨어지더라도 저가로 취득하는 목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합을 해서 뭐 금액을 떠나서 낙찰이 되는 건 되는 거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공동 투자를 한 여러분들의 채권 회수, 다시 말해서 언제 파느냐, 부동산은 황금이 단점인데 막연하게 10년, 20년 가느냐? 제가 2년 안에 전부 돈 다 돌려드린다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데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채권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자, 이게 과거의 흐름도였어요. 자, 지금은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특수목적법인의 권고사항이기도 금융감독원에 해서 다 넘기고 이거를 AMC에서 관리를 하면서 역시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건만 부실채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은 배당을 받기도 하고 바로 이 채권을 가지고 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이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각을. 자, 우리가 이 채권을 여기는 테이프 컴퍼니라고 봐야 돼. 이건 회사니까 뭐 종이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서 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면서 매입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또 건저당권, 질권 대출도 받고 할인도 하고 해서 유입을 하기도 하고 배당 유도를 해서 배당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부법인이라고 돼 있죠. 대부법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법인. 자, 이 채권을 NPL을 매입하는 유형,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바로 이 론세일은 예, 돈, 채권, 세일 판다. 바로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근저당권이 유일하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해요. 자, 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채권 양수도 계약, 이 론세일을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매입을 했죠. 자, 이 NPL 관련해서 사고가 한 1,000억 이상 났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면은. 별로 뉴스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열심히 메모하지 말고 열심히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책에 전부 다 있고요. 오늘은 1강은요, 우리가 뭐 연역, 개념,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귀담아 안 듣고, 집에 가셔서 오랜만에 정말 강의 공부 한번 해보려니까 되게 힘드네.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막걸리 반주로 한 잔 마시면서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배우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안하게 그냥 오시면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좀 어렵습니다. 자, 개인이 마음대로 하다가 2016년 7월 25일 날, 자, 바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을 파보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추심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라.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자본금이 5억 이상이고, 두 번째가 법인이면서 이 대부자가 들어가라. 꼭 대부자가 안 들어가도 돼요. 매출의 50% 이상을 다른 쪽으로 올릴 수 있으면 대부자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자, 법인이면서 대부자가 들어가라. 세 번째, 금융감독, 금감원의 등록증을 받아라. 금감원장한테 등록증을. 자, 이 법인만 할인해서 근저당권을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배당을 앞두고 있는 2020 타경 2689 판교 운정동에 있는 운정동, 앞으로 전철역이 생기죠. 운정동에 있는 1층 상가 2개를 우리 수강생이 직접 협상을 해서 바로 론세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어느 앞으로? 바로 우리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죠. 근저당. 부기등기로. 자, 내가 엄청난 돈을 대면서 남의 법인으로 이렇게 매입을 한다? 이거 뭐 불법적이고 위험하다. 천만에요. 모든 거는 원인 서류가 다 있습니다. 원인 서류. 저는 그렇게 쉽게 말로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줘야 마음이 제가 훨씬 더 편하니까.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다 씁니다. 자, 계약서만 가지고 되나요? 바로 근저당권은 이전해왔지만은 여기에다가 개인이 바로, 자, 이거는 원래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모시고 온 지인 또 있어요. 두 분이 채권 최고액까지 어디에? 등기부 등본에 바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1순위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냥 끝나느냐? 자, 모든 거를 경매
권리 신고를 합니다. 권리. 자, 이러니까 당연히 배당에서 1등을 받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요 부분은 앞으로 여러 번 나와요. 한번 요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016년도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모든 것은 자꾸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투명해져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과정을 여러분들 머리에 조금이라도 잠재적으로 더 쉽게 나중에 기억을 끌어내기 위해서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